네,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MBC 보도 내용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해서 언론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요. 검찰은 어제 채널A 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고발 당사자이신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 일에 고발을 하셨던데 네. 예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고발을 하셨던 거죠? 예,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저희가 고발한 취지는 보도 공정성이나 또는 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불리한 정보를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 아니고요. 네. 그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기자라는 신분과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의 힘을 등에 업고 네.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다 음. 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네. 라고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사안은 일개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음.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네. 또한 이런 수준의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과연 검찰과 소통이 전혀 네. 없었을까라는 검언 유착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 협박죄라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라고 고발했던 것이죠. 네. 이 문제는 단순히 언론계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본 그런 사안이긴 또 한데요. 네. 애초에 채널 A에서 이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진상 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현재까지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없고요. 현재까지 채널A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네. 가장 비중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지난 4월 9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의 분들이 여러 명 가서 비공개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의견을 드린 거죠. 방송통신위원회에. 네. 당시에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와 김재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채널A의 경영 총괄팀장, 심의실장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방통위가 이게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제 청취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재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라고 음. 김재호 대표이사가 네.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인터뷰 욕심으로 기사 제보 등을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스스로 윤리 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지만 보도본부 간부들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음.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이동재 기자 개인의 취재윤리 위반 사안이다라는 정도만 인정을 했고 그 네. 이상의 보도본부의 간부가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사실이 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해명이죠. 네. 채널 A 자체에서 네네. 한마디로 윗선에서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이 관련 보도가 나온 게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됐고요. 네. 또 그 김원경 대표님께서 고발하신 지도 한 20일 더 넘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걸까요? 저는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네. 민원연 고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한 것은 어쩌면은 더 빨리 했다면은 여론이 엄청나게 언론 장악 음모다라고 하면서 시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했을 때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뭐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수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무조건 고발했다고 바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을 충분히 숙성시켜서 했을 것이지 않을까. 저희가 음. 뭐 검찰의 그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진행 네. 상황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만 이번 수사가 이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증거는 이미 보도가 나온 지 30일이 지났고 네. 너무나 많이 시간이 지나버려서 네. 사실 훼손됐을 분실됐을 음.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요. 네. 검찰 스스로 꼭 이 민원연의 고발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검찰이 한마디로 기자에게 회유 협박을 사주하거나 공모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벗기 위해서 보다 빨리 증거 자료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게 그 검찰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연루됐다라는 게 그 이모 기자의 주장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적으로 정확히는 윤석열 총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요. 네. 검찰 내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네네. 저희가 네. 보기에는 지금 나온 보도만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1박 2일째 지금 채널 A 네. 측에서 검찰의 출입을 막아서 1박 2일째 대치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민원연은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동안 외쳐왔던 단체이기 때문에요. 네네. 언론의 책임 자유 모두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모든 언론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역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네. 언론사가 주로 하는 일이 사실은 권력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언론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면 사실은 언론이 제대로 취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요.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사의 자유보다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판단되는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다면 네.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언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